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제가 동영상 얘기할 때도 약간 좀 뭔가 어수선하다는 느낌 드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시간이 지금 11시 20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라서 좀 잠깐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블로그에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좀 할 게 좀 있어갖고 좀 늦춰졌네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빨라지고 말이 빨라지다 보니까 어수선해 보이고 좀 뭔가 이렇게 차분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드린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인사드릴 때도 좀 빨리 인사드린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고요. 발음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생각보다 잘 되진 않네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그냥 쪽지를 뽑아서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제가 있었던 얘기들을 있었던 얘기들을 이야기하는 게 낫겠네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주식 관련 강의를 합니다.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제가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기간이 되게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만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낫나, 저렇게 하는 게 낫나, 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의견도 여쭤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긴 했는데 교환 작성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 글피 이제 3일, 오늘은 시간 다 갔으니까 이제 3일 남았는데 3일 동안 교환을 어떻게 또 만들어서 또 탄탄하게 만들어야 될지. 구성은 일단은 제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강의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또 1시간 정도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보다 또 똑똑한 그런 대처 방안을 할 때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구토대장정을 오래 했으니까 길을 가다가 일사병이라든지 이런 갑자기 아이가 지금 탈수 증상을 일으키다든지 이런 증상을 일으킬 때 소화기내과는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긴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분들보다는 제가 더 대처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순발력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듯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돈에 대해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돈에 대한 얘기가 쉽게 나오고요. 주변에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보거나 혹은 자신이 했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이든 직접이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좀 많이 초점을 맞췄어요.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서로가 알아갈 수 있는 답을 찾는. 근데 아무래도 그곳에 신청해 주신 분들께서는 제가 써놓은 글을 전체를 읽지 않고 좀 팩트 있는, 그러니까 팩트, 임팩트, 그러니까 본인들이 읽고 싶은, 본인들이 좀 관심 있어하고 호기심 있는 이런 구절들만 읽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문자로 주신 분도 있고 메일로 주신 분도 있으신데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모임은 참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제가 의도한 거는 그냥 순수히 모여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주식 전문가들만 모여서 그런 강의를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런 모임을 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 모임도 좋아하지도 않고요. 저는 주식을 독려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자 했던 게 아니라, 그런 강의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주식을 하려면 적어도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와, 가급적이면 주식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면 주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재테크를 하실 거라면, 누군가한테 펀드 매니저한테 펀드를 만드실 거라면 적어도 그거에 대한 공부는 어느 정도 기초 공부는 하고, 펀드 매니저한테 펀드를 드는, 금펀드도 있을 수도 있고 선물 펀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식 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들고자 하는 펀드,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펀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초 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중한 제 돈이잖아요.
정말 하루에 많게는 12시간 넘게 일을 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렇게 힘들게 감정 노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남들한테 굽신굽신 하면서 항상 의뢰 입장으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너무나도 쉽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맡깁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이 정말 전문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죠. 우리가 저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평범한 셀러리맨이라든지 그냥 서민, 뭐 돈이 자산이 10억이 넘어가지 않는 10억도 아니겠죠. 한 1억이 넘어가지 않는 분들은 1억이든 10억이든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분들은 흔히 말해서 이렇게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은 전문가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TV에 나와서 전문가라고 떠드시는 분들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눌림목이었더니 뭐 이평선이었더니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분들은 전문가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향 분석을 하면서 시향이 이렇군 저렇군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만큼 지식을 알아야 되고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시향 분석도 할 수 있고 주가 분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만큼은 제가 5년 동안 주식을 해본 결과 주식만큼은 정말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그리고 뭐 혹시라도 상고 출신이라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요즘에는 유동 비율, 뭐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그냥 HTS든 아니면 팍스넷이든 아니면 네이버든 이런 데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굳이 계산기 뚜뚜뚜 끼지 않아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만 알면 되고 유동 비율이 뭐고 부채 비율이 뭔지 그 다음에 W, CA, CW 이런 것들이 BW 이런 것들이 뭔지 솔직히 그거 BW, CW까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CW 발행, BW 발행 그냥 그 주식은 안 사면 돼요. 그냥 그렇게 명료하게 하면 됩니다. 저도 그걸 다 외웠었고 그걸 다 쓰기로 해갖고 다 자료 정리 다 해서 한때는 매일같이 그걸 보면서 반복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워낙에 이제 상고 출신이기 때문에 손익 뭐 이런 거 보는 거는 손익계산서 보는 건 좀 알고요. 그래서 그거 보는 걸로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이나 이런 것 좀 중점적으로 보고 배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 회사가 어떤 걸 판매하는 회사인지 뭐 예를 들어 핸드폰인데 핸드폰 부품 중에서 뭐 폴리우레탄인지 아니면 반도체 칩인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좀 시장 전망성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 정도만 판단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2G 핸드폰이 이제 나오지가 않잖아요. 단종되고 있잖아요. 근데 2G 핸드폰을 주력하는 2차 생산 업체다. 그러면 그런 회사를 사면 안 되겠죠. 하지만 3G, 4G가 나오는 그런 LTE 폰에 주력하는 회사다. 그러면 그런 회사는 사야 되겠죠. 앞으로 또 핸드폰이 얼마만큼 또 발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쉽게 단적으로 예를 들면 펜텍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고 삼성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향후 1년, 2년 전망으로 봤을 때는 삼성에 납품을 해야 되겠죠. 근데 펜텍이 갑자기 일어서는 조짐이 보이고 전망이 좋아지면서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멍청해졌나요? 하여튼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입지를 굳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펜텍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어느 정도 미래성이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그쪽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근데 삼성 예를 들면 단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펜텍이 있고 펜텍이 그렇게 잘 나가진 않는데 근근히 잘 살아가 버티고 있고 삼성이 있어요. 삼성은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나 무슨 누구죠? 그 아들 분이 하여튼 막 이사진 분들이나 대주주 분들이 갑자기 대거 막 횡령 뭐 이런 거 막 해갖고 갑자기 어수선해져요. 물론 망하진 않겠죠. 쉽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 자체가 코스닥과 코스피를 예전에 그렇게 비교했던 게 뭐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부러 좀 대기업 종에 있는 분들
회사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탄탄하다는 회사들. 그래서 똑같이 흥령을 하더라도 코스피 쪽에 있는 회사들은 좀 뭔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나 함부로 상장 폐지를 시키진 않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웬만한 회사들은 다 상장 폐지 절차를 받게 돼요. 그만큼 회사 규모가 작아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뭐 쉽게 되면 그런 거예요. 삼성에서 아무리 횡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삼성을 상장 폐지 시킬 수 없겠죠. 삼성이 망해버리면 우리나라에 삼성이 걸려있는 식구들이 10만 명 뿐이겠습니까? 몇십만 명 되는 사람들이 조이치에 회사를 있고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회사를 저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는 회사들은 그만큼이 뿌리치고 흔들릴 정도로 막 횡령을 하거나 뭐라고 하지는 않겠죠. 미리 뭐 빼돌릴 돈은 다 빼돌리겠죠. 이렇든 좀 어떤 회사가 좀 탄탄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눈.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반이거든요. 안전한 나름 그러니까 주식은 솔직히 안전하다고 말하는 자체가 좀 우스운 것 같아요. 나름 뭐 어쨌든 탄탄하고 안전하고 오너 마인드가 잘 되어 있는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반이고요. 나머지 반은 제가 좀 힘들게 공부하고 뭐 했었던 그런 투자를 반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버리고 일로 넘어가기에는 뭔가 좀 여운도 남고 제가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전만큼 몰빵 투자라든지 묻지마 투자라든지 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회사에 그런 것들은 봅니다. 그리고 시즌이 있어요. 6월 결산을 하는 회사가 있고 12월 결산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시즌만 잘 피해가려고 이제 노력만 하면 됩니다. 물론 그걸 매일같이 공시를 확인하고 뭐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거는 어느 정도 제가 각오를 해야 돼요. 상장 폐지 당할 생각을 하고 사는 종목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좀 부담을 많이 넣지는 않죠. 100만 원 단위 웬만하면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160만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도 60만 원 정도가 상장 폐지를 당하는데 돈이 나갔습니다. 다행인 건 작년에는 60만 원은 상장 폐지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300만 원, 4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60만 원 상장 폐지 당해서 손절을 했지만 그 이상의 수익 구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좀 안전한 상태에 있는 거죠. 물론 아스아스 줄타기 하듯이 정말 가슴 졸이는 그런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 종목이 거의 몰빵식으로 거의 4분의 1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종목이 상장 폐지 당했다면 저는 휘청휘청하면서 또 힘든 시기를 겪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4, 5년 전부터 보유했던 종목들이라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매도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와서는 그런 종목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죠. 그렇듯 이제 성향이 좀 바뀌고 주식 종목을 골라내는 데 있어서 좀 뭔가 경험, 노하우가 생기면서 좀 더 안전한 종목에 투자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반인 성향인데 이거를 어떻게 또 전달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말이 흘러갔고 또 너무나도 두서없이 떠들어댄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런 주식 모임을 하게 됐는데 좀 불안도 해요. 사람들이 오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안 오게 되면 제가 또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 오게 되면 한 사람당 5,000원씩이거든요. 5,000원씩 10분만 안 와도 5만 원이라는 돈이 후딱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또 제 시간에 할애하면서 물론 저는 제 하나의 과정이고 제가 강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뭐 연습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크게 손해볼 건 없지만 어쨌든 저희 소중한 시간들을 쪼개서 하는 거고 저의 경험이나 힘들었던 그런 노하우들을 또 함께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인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다는데 저보다 더 좋은 강의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귀찮아서 안 올 수도 있고 또는 놀러 가는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강의를 시청해놓고 안 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한 거죠. 근데 제가 신청한 강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돈을 걷는 강의가 아니라 무료 강의다 보니까 그분들은 뭐 장소 제공이나 이런 데 있어서 거의 뭐 부담 가질 게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는 거. 그리고 주식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는 제가 보면은 2월 달에는 엄마라는 주제로 용기 이런 주제로 강연을 했었고 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서비스 MOT 접점 분석을 했는 서비스 강의를 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주식 강의인데 이 세 가지가 다 다르지만 저는 좀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또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종합적으로 잘 해서 강의 내용에 잘 녹아내린다면 정말 저만의 독특한 그리고 좀 창의적인 그런 강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상당히 마음이 급한가 봐요. 지금 11시 40분이 돼가는데 머리도 좀 뒤죽박죽이고 마음도 급하고 빨리 자고 싶기도 하고 실은 어저께도 한 3시간 자고 일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자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말도 버벅거리게 되고 내용도 중구난방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게 되고 좀 두서없이 떠들게 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봐주시게 되면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날도 있겠죠. 뭐 제가 항상 잘했던 건 아니지만 오늘따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못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다음에 또 제대로 준비를 하진 않겠지만 즉흥적으로 항상 하는 거거든요. 즉흥적으로 하되 오늘만큼 좀 어수선하거나 좀 뭔가 내용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하고 또 진솔되고 또 진정성 있는 그런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